1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도로 위를 스쳤다. 북한 외곽 순환도로 자정을 30분 앞둔 시간이었다. 검은색 K7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갓길에 멈춰 있었다. 엔진 후드에서 피어오르는 흰 증기는 서늘한 공기 속으로 새으며들며 흩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졌다. 운전석에 앉아있는 한지민의 손이 떨렸다. 한국 최대 IT 그룹 메가인포텍의 최연소 여성 CEO. 단 한 번도 실패를 허락하지 않았던 인생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손목의 시계가 냉정하게 11시 47분을 가리켰다. 13분, 단 13분 후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제발. 지민은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엔진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내일 새벽 6시 동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놓치면 끝이었다. 홍콩 빅토리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될 아시아 최대 규모 M&A 체결식, 3년간 준비해온 12조 원 규모의 인수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 경쟁사 오리엔트 무역의 CEO 케빈 림은 시간이 돈이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 늦으면 바로 기회를 뺏길 터였다. 휴대전화를 들어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오늘따라 보안 문제로 혼자 움직이기로 한 선택이 발목을 잡았다. 견인차는 모두 영업 종료. 택시 앱을 새로 고쳐도 이 외진 도로까지 올 기사는 없었다. 지민은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 대학을 수석 졸업, 입사 후 최연소 이사와 CEO 자리까지 거침없이 달려왔다. 실패를 모르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지금 차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다는 사실이 더 치욕적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다. 희미한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박성우는 낡은 야마하 155cc를 타고 퇴근하던 중이었다. 하루 12시간을 일했지만 매출은 오일 교환한 건, 타이어 펑크 수리한 건 합쳐서 8만 원이 전부였다. 작업복에는 검댕과 기름때가 배에 있었다. 그의 정비소 드림카 센터는 북산구 청계동의 작은 골목에 있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이었지만 요즘은 대기업 브랜드 서비스 센터에 밀려 손님이 줄어갔다. 월세 120만 원,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간병비 80만 원, 밀린 전기세 30만 원, 부품 외상값 200만 원, 머릿속은 숫자들로 가득했다. 오늘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최종 독촉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가 해방 후 맨손으로 시작해 아버지가 키워낸 공간. 여전히 박 사장님, 여기만 믿어요? 라고 찾아주는 단골이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성우야, 정비공은 단순히 기계 고치는 게 아니다. 차가 고장나면 사람의 하루가 무너진다. 우린 그걸 다시 이어주는 거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선구는 골목을 빠져나와 순환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비상등이 깜빡이는 차가 보였다. 처음엔 지나치려 했다. 이 시간에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저렇게 비싼 차를 모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해결책이 있지 않나. 그런데 문득 차 안에 누군가가 고개를 떨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라면 멈췄을 것이다. 선구는 속도를 줄였다. 차 옆에 오토바이가 섰다. 창문 너머로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가졌다. 평소 같으면 절대 창문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살짝 내린 창 너머로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사신 제이마인?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CEO가 아니라 두려움에 흔들리는 한 사람이었다. 엔진 후드 열어주실 수 있나요? 한번 볼게요. 지민이 버튼을 누르자 후드가 열렸다. 성우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살피기 위해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섬세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진 것 같네요. 냉각수가 다 새어나갔어요. 이 상태로는 시동 걸면 엔진 망가집니다.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고칠 수 없나요? 얼마나 걸려요? 임시 방편은 가능하지만 필요해요. 지금 지민은 거의 울먹였다. 제발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요. 내일 새벽까지 공항에 가야 해요. 성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제 정비소가 여기서 20분 거리인데 거기에 부품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민의 눈이 번쩍였다. 정말요? 하지만 이 시간에 제 가게니까 열쇠도 있고요. 성우가 부드럽게 웃었다. 택시를 불러서 이 시간에 이 길까지 오는 택시는 없을 거예요. 제 오토바이를 타시죠. 좀 불편하지만 지민은 잠시 망설였다. 하이힐, 타이트한 정장 치마, 그리고 오토바이.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네, 알겠어요. 박성우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한지민은 평생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놓였다. 하이힐을 간신히 꺾어 올리고 치마를 붙잡은 채 그의 허리를 붙들었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작업복의 감촉이 생소했다. 그러나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시절, 늦은 밤 공장에서 돌아오던 아버지의 냄새가 떠올랐다. 부유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성우의 등에 매달린 채 지민은 문득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진정성, 순수함, 그리고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 20분 후 북산구 청계동의 좁은 골목에 다다랐다. 오토바이는 드림카 센터라는 작은 간판 앞에 섰다. 성우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부드럽게 지민을 부축했다. 높은 힐을 신고 비틀거리는 그녀를 살포시 붙잡아 주었다. 낡은 셔터를 올리자 오래되었지만 깔끔히 정돈된 정비소 내부가 드러났다. 벽에는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부품함이 체계적으로 배열돼 있었다. 지민은 놀라운 눈길로 살폈다. 생각보다 정말 깔끔하네요. 선구가 수줍은 듯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정리정돈이 기본이라고. 그리고 그는 부품함을 뒤지기 위해 시작했다. 박성우는 곧장 벽 쪽 부품함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추며 라디에이터 호스를 살폈다. 있어야 할 텐데 한지민은 낯선 정비소 내부를 둘러보았다. 벽에는 다양한 자격증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자동차 정비 기능사, 산업기사, 자동차 검사 기능사. 그 옆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젊은 선구와 인자한 눈빛의 중년 남성과 따뜻한 미소의 여성이 있었다. 가족 사진이네요. 지민이 작게 말했다. 선구가 멈칫했다가 고개를 돌렸다. 네, 아버지, 어머니랑 찍은 거예요. 정비소 20주년 기념으로 지금은. 성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게 웃었다. 아버지는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어머니는 병원에 계세요.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지민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죄송해요. 괜히 걸 여쭤봐서. 괜찮아요? 성우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밤늦게라도 전화 오면 달려가서 고쳐드리곤 했지요. 차가 고장나면 출근도 못하고 약속도 못 지키니까 그 사람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거라고. 저도 그런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요. 지민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진심을 보았다. 그때 선구가 외쳤다. 있다. 그는 부품함에서 라디에이터 호스를 꺼냈다. 이걸로 임시 수리는 가능할 거예요. 완벽한 수리는 아니지만 공항까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지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 고마워요. 선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 바로 설치할게요. 시간이 없으시죠? 정비소 바깥에는 차가운 11월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성우는 엔진룸을 열고 플래시를 비추며 손을 움직였다. 플라스틱 호스가 차가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 레칠 렌치의 딸깍거림이 정적을 깼다. 지민은 차 옆에 서서 그의 손놀림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섬세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조였다. 와, 정말 능숙하시네요.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다. 오래 하다 보니 손에 익은 거죠. 아니요. 전 전문가를 많이 봤는데도 이렇게 진지하고 꼼꼼한 사람은 드물었어요. 선구가 멈칫하더니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고맙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린 작업이 끝났다. 성우가 물러서며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동 걸어보세요. 지민은 긴장한 얼굴로 운전석에 앉았다. 스위치를 돌리자 부드러운 엔진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계기판의 온도계가 정상 범위를 가리켰다. 됐다. 지민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다. 차에서 내려 성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마워요. 선구가 조금 머쓱하게 고개를 긁었다. 임시술이라 나중에 꼭 다시 교체하셔야 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지만 성우는 손사래를 쳤다. 필요 없어요. 네. 이 시간에 이런 상황이라면 돈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전 그냥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좋을 뿐이에요. 지민은 충격을 받았다.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래도 대신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정비소 한번 추천해 주세요. 성구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손님이 없어서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꿈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지민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덕분에 내일 정말 중요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구가 살짝 눈을 피했다. 부끄러운 듯, 하지만 뿌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가보세요.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지민은 운전석 문을 열다 말고 주섬주섬 명함을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선구가 받아든 명함. 메가 인포텍 대표이사 한지민 세련된 은색 활자로 새겨진 글씨가 반짝였다. 선구가 눈이 동그래졌다. 대표이사여, 진짜 그 메가 인포텍. 지민은 부끄럽게 웃었다. 네, 부끄럽지만. 성우는 잠시 명함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저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어요. 직원 셋이. 누구나 처음은 작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우의 마음에 무언가가 울렸다. 자신의 작은 정비소도 언젠가는. 차가 출발했다. 성우는 새벽바람이 부는 골목 입구에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어느새 숨을 고르며 혼잣말했다. 꼭 잘 되셔야 할 텐데. 동해국제공항 새벽 5시. 한지민은 간신히 탑승 수속을 마쳤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다. 비행기 안에서 긴장된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겼다. 홍콩 빅토리아 컨벤션 센터에서 오리엔트 무역 CEO 케빈 림과 마주 앉을 생각에 심장이 쿵쿵 뛰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시장 분석, AI 기술의 우위성, 5년 수익 전망.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박성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가 고장나면 사람의 하루가 무너진다. 우린 그걸 다시 이어주는 거야. 성우의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홍콩 오전 8시 30분. 빅토리아 컨벤션 센터 58층 회의실. 한지민은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케빈 림이 있었다. 거대한 M&A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케빈 림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제안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12조 원 규모의 인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민은 심호흡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인수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완전히 혁신할 기회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AI 기반 개인화 추천, 재고 관리 효율화, 물류 자동화, 철저한 시장 조사 데이터를 펼치며 설명했다. 케빈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날아왔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메가 인포텍의 철학은 뭡니까? 지민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성우의 눈빛이 떠올랐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희는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회사, 그걸 만들고 싶습니다. 케빈 림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애시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계약 성사. 한지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3년간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기쁨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였다. 비행기 창가에 기대앉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송화방에서 작은 명함을 꺼냈다. 드림카센터 박성구. 단순한 디자인의 명함. 하지만 그 안에는 지켜야 할 가치가 담겨 있었다. 지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만의 성공으로 두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기회를 주겠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지민은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했다. 홍콩에서 성사한 초대형 M&A 계약은 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고 언론에서는 메가인포텍의 역사적 쾌거라며 연일 보도했다. 회사 내부도 들썩였다. 기획실, 마케팅, 기술 개발, 해외 사업부까지 전 직원이 환호했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새 창밖을 보며 박성우의 정비소 명함을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그날 밤 그의 눈빛,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단순하지만 울림 있는 말. 그는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다. 그 덕분에 자신이 지금 여기에 올 수 있었다. 이틀 뒤 목요일 오후 2시. 북산구 청계동의 좁은 골목, 낡은 간판 드림카센터가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성우는 평소처럼 문을 열어두고 작업복 차림으로 고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오전에는 타이어 교체 한 건, 점심 이후에는 배터리 교환 한 건이 전부였다. 매출은 시 5만 원 남짓, 어머니 병원비, 밀린 전기세 생각에 머리가 무거웠다. 오래된 커피 한 잔을 놓고 멍하니 골목을 바라보고 있던 성우는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색 K10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익숙한 차였다. 그리고 곧바로 내리는 한 여인. 한지민이었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정장 차림이 아니라 세련되지만 편안한 격식 없는 차림이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 단정한 블라우스. 하지만 여전히 품격이 묻어났다. 성우는 급히 일어서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성우 씨. 어떻게 오셨어요? 성우는 여전히 멋쩍은 표정이었다. 지민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깔끔히 정리된 정비소, 좁은 골목길, 약속 지으러 왔어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추천 좀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성우는 머쓱하게 웃었다. 아, 네, 감사하지만 이렇게 직접 오실 것까지는 말로만 하는 건 별로라서요. 지민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저 멀리서 낮게 깔린 엔진음들이 하나둘씩 울리기 위해 시작했다. 먼저 은빛 포르쉐 911 터보, 그 뒤를 따라 빨간색 페라리 488, 검은색 람보르기니 우라칸, 맥라렌 720 S, 벤틀리 콘티넨털 GT, 그리고 롤스로이스 팬텀, 에스턴 마틴 DB 11까지 모두가 입을 벌릴 만한 고성능 차들이 줄줄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엔진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차체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골목길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구경하기 위해 시작했다. 두부가게 할머니, 문구점 아저씨, 미용실 언니들까지. 와, 저거 영화 촬영이야. 저 차 한 대가 우리 집값보다 비싸겠다. 지민이 성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정비 잘하는 곳을 찾는 분들이죠. 성우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돌렸다. 고성능차 운전자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렸다. 첫 번째로 내린 중후한 남성이 성우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메가 인포텍 CTO 이민수라고 합니다. 지민 대표가 정말 실력 있는 정비사라고 극찬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이었다. 저는 메가 인포텍 자동차 사업부 이사 이수진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성우는 점점 얼어붙었다. 말이 잘 안 나왔다. 그 뒤로도 사람들이 줄줄이 인사를 했다. 메가 인포텍 계열사 대표, 해외 사업부 부사장, 심지어 지민의 개인적인 지인들까지. 한지민이 성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이게 제 방식의 입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정비소는 너무 작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우 씨의 기술과 진심이에요. 그때 람보르기니에서 내린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저는 수입차 판매자 샵을 운영하는 이재호입니다. 요즘 고객들이 정말 까다로워졌거든요. 단순히 고치기만 하면 안 되고 차의 성격을 이해해주는 정비사를 원해요. 포르쉐에서 내린 젊은 남성도 말했다. 저는 자동차 경주자 박준영이에요. 레이스용 차량 튜닝 맡길 만한 곳이 없었는데 지민 대표가 강력히 추천하셔서 기대됩니다. 성우는 목이 메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었다. 지민이 직접 이끌어온 고객들이었다. 그를 믿어준다는 증거였다. 성우가 말을 더듬었다. 저희가 이런 고급차를 다룰 장비가 지민이 손사래를 쳤다. 필요한 장비는 메가 인포텍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성구 씨의 진심이에요. 고객이 불편할 때 하루를 되돌려주겠다는 그 마음. 성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또 다른 검은색 K1 자연이 들어왔다. 뒷좌석에서 내린 우아한 중년 여성. 지민이 반갑게 달려가 팔짱을 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가 큰일을 해냈다면서? 어미가 안 올 수 있나?
지민의 어머니 최순희 여사였다. 성우는 잔뜩 긴장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순이는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지민이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모든 걸 하려던 애인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게. 지민이 얼굴을 붉혔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순이는 성우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지민이도 이제는 진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고마워요. 성우는 숨이 막힐 듯했다.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고성능 차 소유주들이 하나둘씩 성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람보르기니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해요. 봐주실 수 있나요? 페라리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인데. 포르쉐 클래식 자동차는 부품 구하기 어려운데. 유지보수 가능하신가요? 성우는 하나하나 귀 기울였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배기 시스템 게스킷 문제일 수 있어요. 바로 진단해 볼게요. 클래식 자동차는 구조가 달라서 부품 가공도 필요할 텐데 도면 있으면 제가 맞춰볼 수 있어요. 지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박성우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번지고 있었다. 어릴 적 자동차 잡지를 보며 클래식 자동차를 만지고 싶다고 했던 소년의 꿈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드림카 센터는 북적였다. 골목길은 고성능차 체험 전시실처럼 변했다. 주변 상인들이 나와서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영화 찍나 봐. 성우는 한 차 한 차 꼼꼼히 살폈다. 람보르기니 배기 라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간단히 조정해 주었다. 페라리의 브레이크 패드도 금방 교체했다. 맥라렌 타이어 균형도 맞췄다. 무엇보다 클래식 자동차 포르웨 마모르 올1리의 엔진룸을 살필 때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섬세했다. 이 부품은 지금 생산이 안 되죠. 저희가 가공해 드릴 수 있어요. 고객들은 감탄했다. 진짜 전문가시네요. 다른 데서 몇백만 원 든다던 걸 바로 해결하시네. 일이 끝나자 저물고 있었다. 고성능 차들은 하나둘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약속을 남겼다. 앞으로 차량 정비 다 여기 맡길게요. 명함 주세요. 예약하고 다시 올게요. 성우의 손에는 어느새 수십 장의 명함이 쌓였다. 테크노비어, CTO, 수입차 딜러, 샵 대표, 자동차 경주자, 클래식 자동차 컬렉터, 모두가 단골이 될 고객들이었다. 지민은 문을 나서려는 성우를 불렀다. 성우 씨, 성우가 멈춰 섰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에, 아니요, 제 덕분이 아니라 성우 씨 덕분이에요. 제가 본 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정비사였어요. 그게 진짜 가치거든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하루를 지켜주는 정비사로. 성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 드림카 센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고성능차 퍼레이드가 다녀간 사진이 SNS에 퍼졌다. 청계동의 작은 골목, 고성능차가 줄을 선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글이 올라왔고
자동차 동호회 포럼에도 소개되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람보르기니, 오일 누유 수리할 수 있으세요? 포르쉐 클래식 자동차 정비 상담 부탁드립니다. VIP 고객 차량 유지관리 계약할 수 있을까요? 성우는 어안이 벙벙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손님이 없어서 한숨만 쉬던 곳이었다. 이제는 하루에 10대가 넘는 예약 상담이 들어왔다. 부품 주문도 급하게 늘렸고 아르바이트를 쓸지 고민하기도 했다. 한 달쯤 진화자사에서 공식 연락이 왔다. 사내 직원 차량, 정비, 복리후생, 제휴 제한. 임직원 전용 예약 시스템 구축, 메가 인포텍 차량 운영팀과 협업. 이메일을 받고 성우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입소문이 아니었다. 정식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였다. 수십 대의 사내 차량 유지 관리, 부품비 지원, 교육비 보조. 이건 단순한 수리점이 아니라 진짜 사업이었다. 지만은 직접 드림카 센터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부드러웠다. 성우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이거 너무 큰 기회 아닌가요, 솔직히.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을지. 지만이 웃었다. 성우 씨,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었던 거죠. 성우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 솔직히 두려워요. 이 정도로 갑자기 일이 커지면 잘못되면 어쩌죠? 지만이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봤다. 실패가 두려우세요. 네, 실패해도 돼요. 그때도 저는 도울 거니까. 성우는 눈을 피했다. 누군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믿어준 적이 없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저녁 지만은 다른 제안을 꺼냈다. 성우 씨, 네, 우리 회사 CSR 예산 중에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새로 기획하려고 해요. 메가 인포텍의 기술교육 지원 사업. 선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저랑 무슨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애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배울 곳이 없어요. 실습은커녕 엔진도 못 만져보고 졸업하는 게 현실이에요. 성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대학에서 이론만 가르치죠. 그런데 만약 드림카 센터 옆에 교육센터를 만든다면요. 성우는 숨을 들이켰다. 교육센터요. 맞아요.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지는 거예요. 성우 씨가 가진 경험을 젊은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면 그게 가장 큰 사회 공헌이자 성우 씨 사업의 미래가 될 거예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와 함께 작업대에서 부품을 만지며 웃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이건 엔진의 심장부야. 항상 깨끗이 관리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 성우의 눈이 조금 붉어졌다. 그런데 성우가 조심스레 말했다.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요. 건물도 필요하고 장비도. 지만은 태연하게 말했다. 메가 인포텍에서 지원할 거예요. 네, 교육센터라면 저희 CSR 예산 항목에 딱 맞아요. 저희도 지역사회 기여가 필요하거든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 한 구석이 무너졌다. 그날 밤, 오토바이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지만의 목소리가 그대로 겹쳐서 들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비소 앞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사업 계획서 초안, 장비 리스트, 예상 인력. 지만은 아이패드로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다. 성우는 그의 옆에서 꼼꼼히 노트에 적었다. 지만이 물었다. 성우 씨는 이 센터가 어떤 곳이 되면 좋겠어요?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요. 기술자는 단순히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하루를, 삶을 이어주는 사람이야. 저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지만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봐요. 며칠 뒤 지만은 성우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다. 병실 문 앞에서 성주는 잠시 주저했다. 지만이 살짝 그의 팔을 쳤다. 왜요? 창피해서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데. 무슨 소리예요? 가족이잖아요. 성우는 어색하게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누워서 책을 읽다가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으셨다. 우리 성우 왔네. 성우가 작게 웃으며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지만이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고, 이렇게 고운 아가씨가. 성우가 민망해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메가 인포텍 대표님이야. 내가 일하는 정비소 도와주신 분. 어머니의 눈가가 젖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혼자서 뭐든 다 하려고 해서 고생만 시켰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지민도 살짝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더 감사해요. 성우 씨가 제 인생을 구해해 주셨어요. 병실을 나서면서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다. 늦가을 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쳤다. 성우가 작게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저야말로요. 지민이 걸음을 멈췄다. 성우 씨. 네. 왜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요? 성우가 대답하지 못했다. 지민은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봤다. 이제부터는 나도 좀 같이 들어주면 안 돼요. 성우의 입술이 떨렸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민은 집으로 돌아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북의 야경이 반짝였다. 소파에 기대어 노트북을 펼쳤다. CSR 예산안, 교육센터 설계, 인력 계획서, 모든 걸 다시 검토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 성구가 떠올랐다. 병원 복도에서 애써 웃던 얼굴. 어머니의 손을 잡던 표정. 그 손이 얼마나 거칠던지, 얼마나 따뜻하던지. 지민은 살짝 웃었다. 바보 같아.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며칠 후 드림카 센터 한쪽 벽에는 새 설계도가 걸렸다. 드림 오토모티브 아카데미 설립 계획안. 1층은 VIP 차량 정비 서비스 센터. 2층은 교육센터 실습장. 3층은 이론 강의실과 사무실.
성우는 매일 그 설계도를 보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정비복을 입은 젊은 학생들이 엔진을 분해하고 자신이 옆에서 설명해주는 모습. 마치 과거의 아버지처럼 지민은 메가 인포텍 전략기획실에서 이 프로젝트를 직접 보고했다. 지역사회기술교육센터 CSR 안건입니다. 향후 메가 인포텍 상표 가치 상승 효과, 기술 인력 양성 효과.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비용은 얼마 정도 지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저녁 드림카 센터 셔터를 내린 뒤 두 사람은 골목길을 걸었다. 가로등 아래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성우가 갑자기 멈춰 섰다. 지민 씨? 지민이 돌아봤다. 왜요, 정말.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지민이 미소 지었다. 왜 안 돼요? 내가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지민이 살짝 어깨를 으쓱했다. 하루를. 그리고 꿈을 이어줄 수 있잖아요. 선구가 눈을 떨구었다. 그리고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지민이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우리 같이 해요. 같이 만들어봐요. 정말 멋진 걸. 3개월 후 북산구 청계동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낡고 좁았던 드림카 센터 옆 부지에 새 건물이 완성되었다. 드림 오토모티브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다.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었다. 1층은 VIP 차량 정비 서비스 센터, 2층은 실습실과 강의실, 3층은 연구개발실과 사무실, 벽에는 메가 인포텍과의 공동 운영을 알리는 로고가 붙어 있었다. 개원식 날 초여름에 따스한 바람이 불었다. 골목길에는 화환이 늘어서 있었고 동네 상인들도 하나둘 구경을 나왔다. 성우는 새로 맞춘 깔끔한 작업복을 입었다. 어색했지만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한지민도 검은색 정장에 은은한 화장으로 단정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메가 인포텍의 임원진이 줄지어 섰다. 지민이 성우에게 다가왔다. 준비됐어요. 성우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성우 씨 덕분이에요. 이건 당신의 이야기예요. 행사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은 청계동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드림 오토모티브 아카데미 개원을 축하해 주세요. 큰 박수가 터졌다. 선구가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다. 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저는 이 일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차를 고치는 건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하루를 되찾아주는 거다. 저는 그 마음을 배우고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한지민도 마이크를 받았다. 메가 인포텍은 단순히 IT 기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드림 오토모티브 아카데미는 그 꿈의 일부입니다.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큰 박수가 터졌다.
그날 저녁,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성우는 30명의 교육생 앞에 섰다. 자동차 공학과 대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 자동차에 관심 많은 고등학생까지 모두가 긴장된 얼굴이었다. 성우는 웃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긴 학교가 아니라 같이 배우는 곳이에요. 저도 매일 배우거든요. 화이트보드에는 큰 글씨가 적혔다.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진다. 첫 수업은 엔진의 원리였다. 성우는 실제 엔진을 분해해 보여주었다. 엔진은 차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심장이 좋아도 혈관이 막히면 안 되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를 좌우합니다.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한 명 한 명에게 물었다. 이거 만져볼래요? 처음에는 주저하던 학생들이 손을 뻗었다. 엔진 부품의 묵직함을 느끼고 눈빛이 반짝였다. 2층 실습장은 활기로 가득했다. 성우는 각 테이블을 돌며 설명했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이렇게 분리해야 안전해요. 이 차종은 부품이 더 민감하니까 토크렌치를 꼭 쓰세요. 지민은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성우의 등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눈빛, 그리고 교육생들을 대하는 따뜻함.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 가치야. 한 달 뒤, 성우는 바빠졌다. 수업 준비, 정비 서비스, 신규 고객 상담, 메가 인포텍 직원 차량 예약도 쏟아졌다. 고성능차 소유주들, 클래식 자동차 컬렉터들도 단골이 되었다. 성우는 기쁘면서도 가끔 무거운 마음이 들었다. 이 정도로 잘 돼도 되나? 그때마다 지민이 말했다. 그만큼 성우 씨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걸 인정해 주세요. 어머니도 아주 좋아지셨다. 당뇨 관리가 잘 돼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청계동의 새 집에서 성우와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우리 성구,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건강하셔야 내가 마음 놓고 일하지. 그날 밤 정비소 셔터를 내린 후 두 사람은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성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민 씨? 지민이 고개를 돌렸다. 사실 나 겁났어. 이렇게 잘 될까 봐도 안 될까 봐도. 지민이 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서워. 항상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서. 하지만 성우 씨가 있어서 괜찮아졌어. 성구가 작게 말했다. 나 지민 씨 좋아해. 지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살짝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나도.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드림 오토모티브 아카데미는 매스컴에도 소개되었다. IT 대기업 동네 정비소의 혁신적 협업, 기술 나눔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생들은 수료 후 각자 정비소를 차리고 대기업 서비스 센터에 취업했다. 성우는 늘 똑같이 말했다.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진다. 절대 속이지 말아라. 사람의 하루를 고쳐주는 일이다. 그리고 어느 날 박성우는 무릎을 꿇었다. 지민 앞에서 정비소 한편에서 작업복 차림이었다. 손에는 작은 반지가 있었다. 지민 씨, 나랑 같이 살래요. 지민은 웃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렇게 멋없게 해도 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이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같이 살자. 결혼식은 청계동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메가 인포텍 임원들, 드림 오토모티브 아카데미 교육생들, 고성능차 소유주들, 동네 상인들. 성우의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눈물을 훔쳤다. 지민의 부모님도 참석해 성우를 따뜻하게 맞았다. 주례는 단순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를 고쳐주며 살아온 이들입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하루를 이어주세요. 2년 후 드림 오토모티브 아카데미는 한국 최고의 자동차 기술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부산과 대전에 분원이 생겼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성공했다.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웠다. 그리고 작은 집에서 성우는 어린 딸을 무릎에 앉혔다. 드림아,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 5살 드림인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응, 아빠가 엄마 차 고쳐줬잖아. 성우가 웃었다. 맞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지민이 옆에서 살짝 팔짱을 꼈다. 드림아, 기억해. 좋은 일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드림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사람들 도와줄래. 그날 밤 성우는 정비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흐드러졌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다.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마치 대답하듯 잘하고 있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성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옆에 선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 서로의 하루를 이어주며, 사람들의 꿈을 이어주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이어가며